성공적인 교육을 하든지 뭐 행동 수정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영어 단어 CON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수반성이라는 말, contingency가 필요하고요, consistency가 필요하고, 그리고 confidence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조금씩 말씀드리겠지만은 수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을 대할 때에 일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다가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을 take advantage를 해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행동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confidenc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지금 현재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 수정 플랜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면은 오늘은 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동 수정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게 three terms contingency라고 하는 건데요. 행동 수정을 수반성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제 조건이 있고요. 그 행동을 일어나기 전에 그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그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선제 조건 때문에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행동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후속 결과가 있어요. 이 후속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 후속 결과 때문에 이 행동이 계속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 행동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속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 행동이 유지가 돼서 다음번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 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강화라고 하고요. reinforcement. 그리고 이 후속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 행동이 다음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punishment라고 합니다. 벌.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같은 행동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강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그 퍼니시먼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동 수정을 할 때 이게 antecedent의 A, behavior의 B, 그리고 consequence의 C를 해가지고 이것을 ABC 데이터라는 것을 컬렉트를 해가지고 그 행동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행동이 일어날 때요, 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 선제 조건하고 이 행동 사이에 반드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 선제 조건이 행동을 하잖아요. 이 후속 결과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가 가지게 되는데, 이 행동하고 이거하고 이 후속 결과가 연결이 될 때요, 이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게 몸집이 커가지고 얘네들이 몸무게를 이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강제로 막 여기 쿠키가 있어요. 그 쿠키 먹을 시간이 아닌데 그냥 가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거는 예배 마치고 먹을까 얘기를 했는데도 막 가요. 그 선생님 옆에서 잡아당기고 있어. 못 가게 막고.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 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얘가 그 쿠키를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선생님이 아유 그래 하나 먹어 그냥 한 개 먹고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다음번에 쿠키가 먹고 싶을 때는 그것을 자기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먹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도 이용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맨 처음에 쿠키는 예배를 마치고 먹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줘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에 이 행동하고 이 수습 결과를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몸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서 쿠키를 먹었다가 아니고 그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기다려. wait. 이건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그냥 은혜로 그냥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원하는 데 다 가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저희 히즈프렌즈에도 옷만 있으면은 테이블에 옷이 있으면은 옷을 벗고 그 옷을 가지려고 하는 30대 청년 형제가 있어요. 덩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어지간한 선생님은 못 이겨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옷 벗는 것도 수시 1초에 옷을 벗고 2초 만에 옷을 입어요. 그러면은 이거 옷 쪼가리 한 개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끊어낸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은 끊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것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래가지고 제가 한 1시간 반, 2시간씩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지 발달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 개념이 뭐냐 하면은 도덕 개념, 윤리적인 개념이 네 거 내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거고 이건 내 거다. 이거는 저 친구 거고 이건 내 거다. 이 개념이에요. 이것은 인지 발달 아무리 낮은 단계에 있는 인지 발달 형제 자매라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계약, 사회적인 규칙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아니라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돼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리미트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리미트가 깨지게 되면 그냥 작은 것에 시작되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훅 하는 게 있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안 되는 것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관성은요. GCO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키는 예배 마치고 먹는 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몸싸움을 해가지고 애가 그 힘을 못 이겨서 그냥 먹어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일은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잠깐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은 너 뭐 먹고 싶어? 쿠키 먹고 싶어? 그럼 네. 그 그 말이라도 해서 적절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그 순간에 그 학생의 그 멤버의 형제 자매의 행동은 적절한 것이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액ceptable한 행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관성이 필요하고요. 어떤 계획을 하셨으면은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변인 사이에 일관성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도 일관성이 필요하고 환경도 일관적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벤트들이 그것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면 좋아요. 물론 특별한 스페셜 이벤트가 있거나 게스트가 있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은 그 스키마라고 이렇게 부르죠. 저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저희가 교회에 왔을 때하고 놀이터에 갔을 때하고 기대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하고 또 라이브러리에 갔을 때하고 극장에 갔을 때하고 그 상황에 맞는 그 기대의 행동들이 달라요. 이것을 저희들이 인지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 가르쳐요.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이것을 하나하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일관성 있게끔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이제 확신성인데요. 이것은 뭐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수정이 효과가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를 따지는 것이 빈도수, 그리고 그 행동이 뭐 5분이나 1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 레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 행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그리고 레이턴시라고 하는 것은 반응 잠재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디렉션을 줬어요. 그 디렉션에 반응하는 시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손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이 손을 드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요. 손 들어. 벌써 이게 그 반응 시간이 벌써 5초, 10초 지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반응 시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교회에서는 뭐 굳이 이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행동과 행동의 결과 사이에 학생의 행동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이어야 된다. 그것이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것일지라도 학생들이 내가 몸싸움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를 때렸다든지 뭐 깨물었다든지 사람을 해야 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면은 그 행동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끊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그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반성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실행적인 수반성과 서술적인 수반성이 있고 관찰적 수반성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행적 수반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내가 쿠키가 먹고 싶은데 쿠키를 그러면은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쿠키하고 김치하고 두 개 놔두고 또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쿠키를 주는 거죠. 이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의사소통 지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요구하고 받는 것. 선생님 쿠키 먹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쿠키를 주는 거죠. 그냥 쿠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행하고 받기라는 것은 쿠키를 먹기 위해서 뭔가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컬러링을 한다든지, 그걸 하고 나면은 여기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받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키 먹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은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5초라든지 10초라든지 그 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끊어주고 적절한 행동을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하게 해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받기를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룰을 팔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받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쿠키 간식 시간이야. 그런 거를 이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descriptive contingency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쿠키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얘가 이제 I want cooki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한테 then you have to wait 이렇게 그러면 너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물어봐요. What do you have to do? 이렇게 너 뭐 해야 된다고? 그럼 I have to wait
그것을 컨펌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이라도 기다리게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라도 이것은 이제 행동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있게끔 이걸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쿠키를 줬어요. 쿠키를 먹고 해서 그러면 물어봐요. 너 이거 쿠키 어떻게 가졌지? What did you do for the cookie? How did you get the cookie? 그러면 I finished my work. 너 과제를 다 했어요. 아니면은 I was in the service. 예배하고 이거 쿠키를 가졌어요. 이거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이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잘 못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Did you finish your work? You finish your work and you get cookie.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컨틴전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학습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컨틴전시는 뭐냐면은 관찰적인 수반성입니다. 제가 쿠키를 먹고 있네. 저 내가 먹고 싶은 건데 제가 뭘 했지? 이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쿠키를 가졌고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관찰 학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컨틴전시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반성의 세 가지 측면은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디 강의를 갔더니 어떤 컨퍼런스 갔더니 추모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낭설이야. 그러면 낭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악유하지 마시고 제 연락처거든요. 혹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